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복감독이라고 합니다. 인스타에서도 복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가 아픔이 많은 계기라 이 계기를 좀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으로 나와 가지고 세상을 대했을 때, 그리고 그 세상보다도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났을 때 내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어떤 위해를 당했을 때도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한 큰 사건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 봤는데 그게 내 마음에 어떤 공허함과 아픔만 주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함축을 하고,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나를 세상에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보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이라는 걸 탁 떠나서 생각을 했을 때 영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세상에 얘기하는 방식도 될 거고. 유튜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심포지엄이든 그냥 뭐 어떤 누군가가 개최하는 어떤 영상 세미나 모임 뭐 이런 곳에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되거나, 뭐 그 당시에도 코바 같은 건 있었으니까 코바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거나, 이미 앞서간 선배들 이런 사람한테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조차, 또 그러한 커뮤니티조차 별로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도프라는 것이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생겼지만 이 영상 감독들이 모여서 소통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최초에 그렇게 영상과 전혀 관계없는, 어찌 보면 관계가 좀 있을 수 있는 음악 하시는 분이 그 도프라는 것도 만들었고, 관계가 없죠. 영상 현업자가 아닌데 그냥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영상에. 그래서 만드신 카페가 그렇게 활성화돼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영상 카페들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 소소하게 모여서 정보를 얻곤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튼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사람 안 만나도 사실은 정보 얻기가 더 쉽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 쉽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뭔가 좀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걸 느껴요. 잘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자기보다 못한 일반인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게 몇 년도 가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 거기에 제가 빠졌죠. 거기에 빠져서 한 1년 정도 뭐 약간의 영상을 조금 이렇게 조금 하다가 내가 뭘 조금 하면 주변에서 약간 만족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편집용 컴퓨터도 있고 나 카메라도 있어. 그래서 내가 찍었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더 금액을 많이 받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때마다 이게 뭐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자신 있게 했는데 결과물을 보고 이게 뭐냐,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촉촉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극복이 안 됐고 그냥 뭔가를 배워보려고 노력은 계속했고, 돈도 투자하고 학원도 가보려고 뭐 3D 학원도 등록도 해보고 색보정 학원도 막 수백만 원을 주고 가보기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헤매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는 나이를 먹고 영상 경력이 오래돼서 뭔가 이 사람은 이루었을 거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올드하다는 게 영상도 통용이 돼요. 물론 올드한 방식의 그냥 스토리텔링, 컷을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하는 영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막 다양하게 변화되거든. 우리가 지금 쇼폼이라는 것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모바일 기기들과 함께 뭐 액션캠 등 다양한 작은 카메라들로 이제 영상을 찍어도 퀄리티가 보장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시하게 큰 카메라를 가지고 고집하던 사람들은 막 도태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오는 신 카메라들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인스타 360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는 드론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계속 새롭게 디벨롭을 계속해야 돼. 충분한 데이터를 찾아보되 이것을 다른 사람과 계속 토론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거, 이 사람이 하는 걸 들었을 때 혼란이 온다던가, 또는 이쪽에서만 들었는데 어떤 일부의 정보라던가 또는 잘못된 정보라던가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결국은 자기가 다양하게 들어서 공통점을 찾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요.
좋은 영상은 내가 지금 완전히 집중해서 만든 영상. 이 영상이 금액이 얼마든 우선 내가 여기에 딱 집중하고 홀릭이 돼가지고 팍 빠져들어서 만든 거야. 그게 최고의 작품이다. 그 반대편의 또 하나의 최고의 작품은 짧은 시간 내에 돈 많이 받고 만든 영상이다. 상업적으로 바라보면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해. 그러니까 그 준비는 그날 현장에서 내가 촬영을 하는 상황이 내가 준비하는 것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촬영을 딱 할 때 내가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 단계는 실전처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구들을 준비했어. 뭐 여러 가지 카메라에 바디부터 시작해서 보조 도구들을 준비했단 말이죠. 삼각대를 포함한 마이크 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 장착하고 실제처럼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오디오는 제대로 들어가고 포커스는 제대로 맞고 있고 메모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테스트해서 다음날 문제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초급자가 해야 될 일이고 프로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그러한 단계를 어느 정도 지나서 조금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현장 가는 어느 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몇 년 후에 사고가 날 수 있고, 자동차도 내가 좀 잘 몬다고 생각할 때 사고가 나듯이. 그래서 항상 수십 년도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양치하듯이 샤워를 하듯이 항상 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대학을 포함해서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학원은 너무 짧으니까. 근데 대학은 보통 2년 4년 되잖아요. 그런 장시간에 걸쳐서 내가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근원적으로 자기가 내가 어떤 학교를 가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르치든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서 내 스스로 공부하겠다, 내 스스로 이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 막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물론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교수가 있어요. 의대면 의대, 법대면 법대, 영상대학이면 영상대학, 최고의 교수들이 있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선 내가 어떤 대학을 간다라고 할 때 나의 의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완벽이라기보다는 내 의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대학은 나는 안 가는 게 낫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가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또 생각해요. 영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굳이 대학에 가서 안 해도 나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상과를 간다면 대학 라이프도 좀 즐기고 대학에서 뭐 낭만을 좀 즐겨보고 싶다, 가도 좋다. 근데 다만 그 비용은 자기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평생 갚아 나가는 걸로 하고 그 기간을 즐겨라. 그리고 그쪽에서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이러면 또 경험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근데 꼭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 짐벌은 응용력. 그 응용력이라는 걸 단순히 나의 창의력이라기보다는 너무도 많은 레퍼런스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따라서 성공하면 훌륭한 거예요. 어찌됐거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떨림부터 해서 뭔가 문제들이 다 있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촬영으로 들어가는데, 우선은 나는 짐벌 촬영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보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짐벌을 활용할 때 단순히 무브먼트가 아니라 픽스, 그리고 큰 거리의 이동이나 또는 짧은 거리의 슬라이드식 이동, 또는 막대를 달아서 이동시키는 뭐 큰 범위의 아래 위 업다운이라던가 붐업 붐다운 같은 것들, 이 외에 렌즈의 다양한 화각, 예를 들어 12mm부터 200mm 구간까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래서 짐벌을 가지고 초급자는 보통 한 35mm 내외에서 광각 분야에서 좀 쓴다면, 거기서 조금 나간 사람은 50mm를 쓰고 좀 더 나가서 한 85mm까지도 써보고 이러지만 200mm까지 생각하는. 그럼 그게 가능하냐? 그럼 너무 또 당연히 가능하고, 요즘 나온 특히 70-200 소니든 캐논이든 짧아요. 너무 가벼워.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화각대에서 하면 좋아. 근데 왜 200mm에서 클로즈업을 쓰고 왜 50mm, 85mm 클로즈업도 있는데 왜 200mm에서 써?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렌즈의 광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돼. 배경과 인물의 압축,
그래서 내가 그 인물의 클로즈업을 잡고 올빗을 하는 것과 200mm 잡고 하는 것과 50mm 잡고 하는 거의 뒷백의 움직임도 다르고 아웃포커싱의 심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미리수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어디서 써요? 그럼 행사든 액션이든 쓰면 확실히 달라져요, 느낌이. 근데 그걸 하나 바꿔 껴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는 안 돼.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빨리 체인지할 수 있어야 돼. 70-200을 꼽아도 24-105나 24-70 같은 렌즈를 꽂고 쓰다가 70-200 정도면 그냥 단순히 앞뒤 밸런스만 맞추고도 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한계를 가두면 안 돼. 아,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두지 말고 방법을 찾아내면은 갈 수가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복감독 같은 사람을 만나서 빨리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아. 안 그러면 1년 내내 짐벌 제대로 못 쓰면서 또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고 이러면서 그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우선은 그러한 걸 해야 되는데, 지난 유튜브를 했던 경력이 어느덧 5년이 돼버렸고 그 중에서 한 2년 하다가 3년은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유튜브를 주고받는 그러한 텐션을 통해서 좀 더 서로 상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한번,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죠.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모르는데, 다만 그게 1순위는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다른 목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하면서 그게 잘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냥 뭐 알고 있는 거 있다고 그냥 바로 나가서 하면 비는 게 많아. 철저하게 사실은 강의 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러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거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라든가. 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 DDP에서 찍었던 영상, 뭐 여자분 가지고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찍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제일 많이 뷰수가 나왔거든. 몇십만 명이 뭐 보면. 근데 그 영상은 예측 없이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내일 거기 가서 영상 한번 찍어볼까 이래가지고 밤 12시에 모델나라에 글을 써가지고 어떤 모델분이 아침에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오신 거야. 근데 또 그 와중에 후배 감독한테 부탁해가지고 한번 찍어줄래? 이렇게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찍은 거야. 시나리오 없이 그런 스토리를 할 거라는 생각도 미처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중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의외로 터지기도 했고, 복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검증을 많이 하면서 주변 감독들과도 소통해보고 책도 들여다보고 이래가지고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한 거거든요. 특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돼요. 저한테 이제 영상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바로 그 25살 즈음에 그 카메라를 조만한 걸 샀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머시기 카메라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새롭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은 고민혁 감독님 거의 아버지 나이가 되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